김정근 교육자님, 네. 네, 이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도중에 그 용어가 민주주의의 민주화, 굉장히 제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생성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쇠퇴하는 민주주의가 민주화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 분권과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교수님께서는 민주주의 민주화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 좀 받을게요. 황경철 목사님.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방 분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가지 질문 여쭈는데요. 하나는 너무 원론적일 수 있는데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할 때 그 지역 간의 불균형들이 뭐 가령 뭐 서울이라든지 저기 시골이라든지 그런 불균형들이 우려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분단 국가이니까 그 안보나 뭐 외교나 그런 부분들은 또 큰 덩어리에서 중앙에서 해야 될 몫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방분권 제도를 실제로 구현한다고 할 때 그 선거구 제도 뭐 가령 뭐 소선거가 됐든 비례대표가 됐든 그것도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가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선거구 제도와 지방 분권과의 관련성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선거구 제도와 지방 분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 불균형, 그 다음에 안보와 같은 중앙의 문제,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네, 누가 말씀 주실래요? 네, 교수님, 네, 오늘, 양승훈 변호사님, 예, 네네. 예. 그 교수님 강의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번영한다. 그 말씀에서 이제 무게의 중심이 아래, 이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을 하였는데, 또 한편으로 순간 드는 생각이 이제 무게의 중심이 이제 경제적으로 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저소득층, 중산층에 있는 나라일수록 이제 국민이 행복하다. 저소득층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지방 분권 관련해서 이제 그 지방 소멸 방지하고 지방 분권을 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삼권 분립이라면 이제 기능상의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기능적 삼권 분립을 정부에 전통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적 권력 분립, 기능적 권력 분립에서 공간적 권력 분립으로 그래서 국가 권력에서 지방 권력으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개헌을 할 때도 이제 그 지방 분권 문제 예컨대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 규정은 단 2개조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행정 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법 독립적인 사법 기능 이것은 이제 한참 거리가 먼 얘기고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넓은 의미의 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 왔고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지방 재정 자립 자치 재정 관련해서는 이제 어, 국가 세금의 이제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교부금 형태로만 해서는 안 되고 100%다 지방세를 지자체에 권한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 입법권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어, 어,
지금 현재는 이제 법률보다 조례의 효력을 그 하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을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의 117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조례에 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 방금 교수님이 스위스, 독일과 비교해서 파르러먼트와 어셈블리 비교하듯이 결국은 자치 입법권을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는 체제로 개헌을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고 지금 주민자치법이 없는데 주민자치 그냥 조례에만 맡겨버렸는데 그 기본법인 주민자치법을 빨리 제정을 하고 이런 식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질문은 교수님이 오랜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지방 분권을 법 제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뭐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한다면 법 제도적 개선 대안이나 뭐 여러 가지 개선 대안을 포함해서 그 세 가지 뭐가 지금 현 단계에서 지방분권, 한국의 지방분권을 강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또 통일을 대비한 지방자치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연방제적 지방자치 이렇게 말씀 오늘 목차를 달아서 연방제적에 대해서 지방자치는 찬성을 하는데 연방제적 방금 황경철 목사님이신가요? 말씀처럼 약간 안보적인 특수한 우리 예외 상황을 볼 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또 연방제적이라고 붙이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 질문 좀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지금 양승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세계의 지방자치와 지방자치 이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이론적인 측면에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셔서 우리가 큰 지식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아까 양 변호사님 이야기를 조금 제안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지방 분권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 그러니까 이제 연방제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상원 개념과도 좀 맞물려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상원 그러니까 연방제적이라고 한다면은 연방제적 지방 분권이 가장 잘 돼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연방제적 스위스도 물론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주 단위의 권한이 세다는 거죠. 뭐 그만큼 세다는 것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린 지금 이기우 교수님께서 앞으로 개헌이 될 때 우리나라 개헌을 할 때 이 정도의 지방 분권이 개헌 속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다른 예.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또 다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민주주의의 민주화 얘기는 이게 그 독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말이고 이제 직접주의 민주주의를 확산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그 아데나워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정치 교육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그런 단어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접 민주주의가 그 독일에서 이렇게 그 수입을 그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이 그 스위스에 훨씬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 뭐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뭐 그런 구호로서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안보 외교 이게 지금 위중한 상태에서 지방 분권을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게 지방 분권을 한다 해서 100% 지방 분권 하자 이런 주장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00%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히려 이 외교와 국방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더 책임을 지고 더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의 경우에 외교 국방을 이게 그
과거 국가 연방 시대에 너무 이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토크빌의 그 민주주의, 미국 민주주의에 보면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이 국가 권위에 해당되는 또 국가의 존립에 관련된 권한은 과거 어느 유럽의 절대 왕정 시대보다도 중앙정부에 더 집중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부분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의 생활 문제. 그거는 이제 토크빌은 통치의 분권과 그 행정의 분권으로 나누어서 행정의 분권을 중앙에 집중시키면 그거는 시민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을 무기력하게 만든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무조건 분권화시키고 통치에 관련된 국가의 존립 또 근본 가치에 대한 것을 집중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이제 안 하셔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분단 국가에서도 계속 분권적인 그런 방향을 추구를 했고 헌법에도 그런 규정을 넣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는 한데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국가는 왜 실패한가? 거기도 보면 오해할 만한 소지의 말이 나와요. 이 포용적인 정치 질서의 조건이 중앙 집권화, 다원화가 요구된다는데, 근데 사실 두 개가 모순되거든요. 다원화를 추구하면 지방 분권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앙 집권화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야 이게 특히 정치인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 사람의 논문을 찾아보면 정치의 중앙 집권화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때는 토크빌의 통치의 중앙 집권화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든 걸 보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제 추장들이 이게 뭐 제멋대로 하니까 법치주의도 안 통하고 뭐 기본권도 보장 안 되고 이런 거를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착취적인 정치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 일부의 국가의 존립에 대한 근본 가치에 대한 이거는 중앙 집권화시킨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중앙 집권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선거구 제도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위스는 재미있게 이, 그 의회 관련 부분은 연방도 마찬가지고 칸톤도 마찬가지고 개마인드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집행부에 관련된 또 상원에 관련된 이제 그런 쪽은 이 우리말로 하면 중대선거구제 즉 다인 그 다수대표제를 채택해서 양자를 조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좀 중도적인 세력이 좌우를 균형 잡게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정치 양극화가 이제 제일 적은 것이 스위스죠. 뭐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의회의 경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참, 우리가 개헌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저걸 들어가야 네. 되느냐 하는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개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읍면 단위에서 읍면 자치를 해야 된다, 읍면 동자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 자치 선진국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이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읍면 자치를 폐지한 그때 당시에 내무부죠. 내무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도입하고 이것을 또 잘 안 되니까 또 주민자치회를 바꿔가지고 이것을 기초자치다, 뿔뿔이 자치다 이렇게 포장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 자치를 생활 자치를 왜곡시키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이런 범위 내에서의 자치가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법권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 스위스에도 조세 법률주의, 이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 유보 이런 걸 또 재형 법정주의 이렇게 하는데 조례를 다 정합니다. 근데 그 스위스에서는 법원과 학설로 그걸 해결해 버린 거죠. 조세 법률주의 법률이라면 조례가 포함된다 이렇게 봐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설이 없어요. 그 특별한 규정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헌법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습니다만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자세히 보면 법률의 정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체 이 반대가 이 헌법학자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헌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입법권의 분권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광역 단위에서는 이 국회의 입법권을 독점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이 지역 경제 발전에 관련된 지역 개발에 대한 거는 이런 거는 오히려 지역의 입법권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사항적으로 입법권을 나누는 그러니까 입법권을 분권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법권의 분권화. 이것은 입법권의 분권화에 종속되는 겁니다. 법률 해석권의 그 분권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당연히 그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이 법의 통일성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이걸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다양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법률에서 획일성을 추구한다 이러면 그것을 숨통을 틔워주는 게 그 사법권의 분권화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사법권의 분권화도 가능하면 그 하는 게 좋은데 이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그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반대가 완강하면 뭐 다음 기회에 또 미루더라도 아까 말하는 입법권의 분권, 그다음에 재정권의 분권, 뭐 특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